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먼저 금양 주주분들을 위해서 유상증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구독, 좋아요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유상증자 관련해서 제가 회사와 금감원과 통화를 완료를 했고요. 그 부분 제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가 17일 날 나왔습니다. 유상증자 9월 30일 제출된 유상증자에 대해서 증정을 해라. 거짓의 기재 또는 표기 있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 아니면 투자자에 대해서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회사 IR팀과 계속 통화를 했었는데 통화 연결은 됐어요. 다른 부서에서요. 근데 IR팀이 연결이 안 된 이유가 IR팀 전체가 지금 대구로 가 있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2024 미래혁신 기술 박람회가 대구에서 열립니다. 거기에 참가하기 때문에 아마 내일부터 26일까지는 금량 IR팀 계속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을 거예요. 투자자분들이 일단 소중한 시간을 제가 아낄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금감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왜냐면 어제 좀 찝찝한 뉴스가 좀 나왔어요. 이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에 따라서 유상증자 일정이 다소 미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유상증자가 살짝 미뤄진 이유가 이 정정신고서 때문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정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제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마디로 유상증자가 철회된다는 건데 일각에서는 이 뉴스 발췌입니다. 금감원에서 증정신고서 정정 요구를 계속 요구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보류시키거나 사실상 유상증자를 무산시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건 기자의 내피셜이라고 하고요. 금감원에서는 일단 정정신고서의 내용을 회사가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지만 거기에 이제 내용이 담겨 있는 거고 미리 말할 수는 없다. 대신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최근에 그 유상증자 일정을 변경한 걸로 보인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상증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금양 주주분도 아시겠지만 돈이 들어와야지 이 드림 팩토리가 차질 없이 준공이 이루어질 거고요. 2170이나 469 배터리의 생산이 돼야, 그러니까 이제 수주를 받거나 생산이 돼야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유상증자가 속된 말로 빠그러진다. 그럼 진짜 돌을 던져야 될 부분이라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제가 이 변동사항은 바로바로 좀 알려드릴 거고요. 우선은 좀 악재부터 말씀을 드리요. 여러 가지 누적된 악재가 있었지만 가장 좀 민감하게 반응했던 부분이 아마 몽골 텅스텐 부분일 거예요. 원래 회사에서는 1,600억대, 1,800억대 영업이익을 예상했지만 거의 13억, 81억으로 900억 투자한 몽골 광산이 예상 영업이익이 전망치가 내년부터 81억이라는 거 사실 투자자로서 받아들이기 납득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특히 반기 보고서 보면 아직 배터리 관련해서 매출이 1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뭘 기다리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가 팩토리가 돌아가서 테슬라에 이제 수주를 받거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판권을 계약을 했잖아요. 2조 단위에. 일단 배터리가 팔려야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잡힐 텐데 그 부분을 저희는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유상증자에서도 두 번째로 투자자분이 궁금하신 부분들이 유상증자는 내가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만약에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거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신주 인수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유상증자를 받을 권리를 팔 수 있다는 겁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 이렇게 이제 신주 인수권 거래라고 막 예를 들어서 12월 달 되면 금량, WR 이렇게 뜰 거예요. 요걸 5일간 판매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12월 9일이 되면 상장 폐지가 되거든요. 못 팔아요.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유상증자를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주 인수권 관련해서는 꼭 놓치지 않고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투자 잘하면요.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높아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량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일단 실적이 필요하다. 실적 면에서 조금 이제 부정적인 면은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일부터 미래 혁신 기술 박람회가 열리잖아요. 여기 혁신적인 배터리 기술을 좀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469 원통형 배터리의 양산이 가장 큰 반등 포인트인데, 기장의 드림팩토리2 대형 모델과 하이니켈 97% 수준의 SMD 양극재 소재 기술 연구 개발 성과를 발표를 합니다. 여기 큰 기대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인터 배터리에서 소개된 내용을 재탕할 확률이 지금 현재로는 높아 보입니다. 일단 기가 팩토리가 돌아가야지만 뭐라도 나올 텐데, 지금 현재 여기 이제 참가한다고 해서 주가가 드라마틱한 반등을 보인다, 오히려 유상증자가 성공을 하는 뉴스까지는 일단은 기다리셔야 될 부분이고요. 트럼프 최근에 당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어제 이제 트럼프 당선 확률이 그 도박이죠. 가장 냉미정하게 보는 도박꾼들이 트럼프 당선 확률이 이제 64%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이제 주가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좀 한번 훑어볼 텐데요. 굉장히 좀 중요하면서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당선이 지금 현실 거의 확실시 된다면 주가는 이미 선반영받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 우려쓰는 내용은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에요. 왜냐면 뭐 트럼프가 오늘 276석 확보해서 승리할 거다, 당선 확률이 54%, 요 오늘자 뉴스거든요. 국내 산업은 당연히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IRA 폐지나 축소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전기차 의무화 정책도 트럼프가 공견하게 폐지하겠다, 2030년까지 전기차를 50% 이상 늘린다는 이제 바이든 정책은 거의 폐지 수순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관세 같은 경우도 수입차 일괄 고율 관세 부과하고 멕시코에 100에서 2000%, 중국산은 60% 관세는 예전 트럼프 집권 때도 계속 관세 때문에 문제가 좀 많았어요. 이 부분이 이제 국내 주가를 좀 억누르는 트리거였는데, 제가 우려쓰는 부분이 이거예요. 금량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빌미로 트럼프가 당선됐으니까 주가를 더 내릴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다는 건데, 한 가지 좀 희망적인 얘기는 올해 내년 이제 배터리 3사의 AMPC 예상 규모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AMPC는 다 아실 거예요. IRA법에 관련해서 그 생산세 공제거든요. 올해 2조 원에서 이제 4조 원 가량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날 거다. 배터리 3사가 이제 내년부터 이런 보조금을 좀 많이 받으면 다시 한번 호황을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이 금액이 축소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오늘도 좀 부정적인 얘기를 좀 드렸어요. 왜냐면 전일 제가 새벽에 금량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욕을 좀 많이 먹었거든요. 금량 주식 한 주도 안 갖고 있는 놈이 뭘 아냐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한 주도 안 갖고 있는 저도 이렇게 회사에 전화도 금감원에 전화도 하고 분석해서 주가가 냉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지금은 살짝 떨어진다, 일단 올라가기 위해서는 유상증자의 성공이 무조건 밑받침이 돼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주분들도 마냥 핑크빛으로 꿈꾸지 마시고, 물론 저도 내피셜로 핑크빛 꿈꿀 수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의 가장 크게 베팅하고 있는 부분이 테슬라예요.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됐을 경우 테슬라가 수혜를 분명히 받을 거고요. 이번에 내년에 이제 기가 팩토리 완공되면 테슬라와 접촉해서 대규모 수주권 당선 이제 발생이 된다면 주가는 떡상하겠죠. 그런 얘기는 누구나 내피셜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던져진 부분만 봤을 때는 희박하다라고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좀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다음에 더 좋은 기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끔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